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벤츠의 기함이고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 같은 모델이죠. 현행 모델은 7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플랫폼은 MRA2를 공유를 합니다. 바디 타입은 스탠다드와 롱 휠베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4개의 엔진이 출시가 됩니다. 이 중 S350D와 400D는 스탠다드, 500과 580은 롱 휠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젤은 스탠다드고 가솔린은 롱 휠베이스죠. 이 4가지 엔진 중에서 S350D만 제외하면은 포매틱이 기본이고요. 에어매틱은 모든 차에 적용이 됩니다. 차후 국내에 58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승에서는 400D와 580을 타게 되고요. 가격은 1억 6,060만원, 2억 1,860만원입니다. 보통 S클래스 같은 기함의 외장 디자인은 변화가 좀 보수적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디테일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기존의 S클래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구형과 비교하면 얼굴의 이미지는 좀 더 중후해졌고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앞쪽의 그릴이 커지면서 실제 차폭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구형보다 더 넓어 보이죠. 일반에 비하면 AMG 라인은 범퍼 하단 쪽에 조금 더 멋을 냈고요. 양쪽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AMG 라인 보다가 일반 보면은 약간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헤드램프는 기존 대비해서 약간 슬림해졌고요. 반면에 여기에 적용된 헤드램프는 기존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사실 S클래스에 적용된 기존의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가장 발전된 형태였는데 신형에 적용된 디지털 라이트는 더 개선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트는 한쪽에 84개의 멀티빔 LED 모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모듈을 조절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카메라나 센서는 물론 내비게이션의 데이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LED 모듈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내리막이나 오르막에 따라서 조사각도 같이 조절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플러시 도어 핸들인데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다 이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되는 방식이고요. 키를 소지한 사람이 1m 안으로 다가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핸들에도 자세히 보시면 깨알같이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차체는 구형에 비해서 모든 사이즈가 다 커졌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구형 대비 81mm, 롱 휠베이스는 51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특히 롱 휠베이스가 차가 더 길어 보이죠. 리어의 디자인은 폭을 좀 강조한 모습이에요. 뒷유리부터 범퍼 양쪽 끝까지 내려올수록 옆으로 쭉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차가 더 넓어 보입니다.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디젤과 가솔린이 다릅니다. 400D는 막혀 있고요. 580은 실제로 머플러가 양쪽에 2개씩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같은 차 중에서도 디젤은 이렇게 머플러 장식인 경우가 많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버 3 사이즈는 285에 40R19입니다. S클래스에 19인치 들어가니까 타이어가 좀 작아 보이네요. 예, 신형 S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확 달라졌습니다.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약간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실내 디자인은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형 S클래스는 대시보드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가장 상단에 이렇게 송풍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송풍구가 2개가 있는데 S클래스는 좀 작은 사이즈로 4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송풍구조차도 디지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조장치가 켜 있는 상태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제 송풍구의 그 바람 색이 이거는 그 다이얼로 조절하는데 S클래스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벤츠라는 브랜드의 기함답게 실내 소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시보드 같은 데 적용된 우레탄만 해도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고요. 필러와 천장 전체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웨이드가 이것도 좀 등급이 있는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스웨이드 그 두께 자체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실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인데 이 대시보드의 이 우드가 적용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양쪽의 송풍구 디자인 역시도 좀 특이하죠. 가운데에 있는 송풍구는 가로형인데 이 양쪽에 있는 송풍구는 세로 타입입니다. 참고로 이 양쪽에 있는 송풍구 역시도 이렇게 디지털로 처리를 했습니다. 모니터는 12.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11.9인치가 기본인데 국내 사양은 당연히 12.8인치가 기본이죠. S클래스 또는 최근 신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12.8인치라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이 S클래스의 12.8인치는 실제 사이즈보다 모니터가 좀 더 커 보입니다. 이 모니터가 그 위치 자체가 좀 가까워요. 운전자랑. 이게 좀 플로팅 타입이어서 지금 이 모니터 뒤쪽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2.8인치라는 사이즈보다는 운전자가 느끼는 그 사이즈는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대로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설정을 합니다. 이 모니터 안에 있는 메뉴 또는 아이콘은 기존의
벤츠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메뉴는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시캠과 브라우저 앱이 나오는데, 이 대시캠의 경우에는 여기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65분 가량의 동영상을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루프 녹화가 시작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USB로 옮겨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방금 녹화한 영상을 이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녹화한 영상인데, 모니터의 화질이 좋아서 그런지 이 대시캠으로 녹화한 영상의 화질도 괜찮네요. 이게 약간 그 고프로?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브라우저를 띄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쓸 수가 없고요.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상단에 마사지와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 이렇게 크게 4가지 메뉴가 있고요. 이 마사지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등과 어깨 릴렉싱 온열, 모빌라이징, 액티베이팅,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이 마사지 기능도. 그리고 운전석과 동반 좌석도 동시에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시트 키네틱과 허리 받침대, 어깨, 측면 받침, 다이내믹 드라이브 시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트 메뉴만 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허리 받침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요추 지지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높이도 손으로 할 수가 있죠. 최대 10까지 가능한데, 이게 10까지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군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드 조명인데, 보통 요즘에 벤츠가 무드 조명에 좀 강점이 있잖아요. 특히 CLA나 A클래스 같은 차도 차 급에 비해서 무드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암이니까 무드 조명이 더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빛 자체가 좀 되게 화려해요.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낮에도 무드 조명이 좀 잘 보입니다. 요즘에 이 낮에도 무드 조명이 좀 보이는 차는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낮에도 보이는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무드 조명은 여기서 밝기와 효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단색과 멀티 컬러도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 무드 조명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공조장치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 그림을 누르면 여기가 설정인데, 여기서 크게 보조장치와 차량 라이트 시스템 정보가 있습니다. 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디스트로닉의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행 프로그래밍, 드라이브 모드나 컴포트, 다이내믹,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커브 등을 통과 시 이것도 이제 기능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충돌 회피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와 차선 이탈, 사각지대 3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원 기능은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와 신호등, 주의 어시스트 3가지가 있고, 카메라는 이렇게 수동으로 카메라 덮개를 열 수가 있죠. 차량에서 다이내믹 셀렉트에서 사용의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와 서스펜션, 스티어링, ESP를 각각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수동까지, 그리고 서스펜션은 3가지, 스티어링은 2가지, ESP도 2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절기 모드가 따로 있고요. 승하차 편의 기능에서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 시트 또는 스티어링 휠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라이트의 디지털 라이트에서는 다이내믹 하향등과 스포트라이트 또는 이 하향등도 우측 주행과 좌측 주행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이것도 자동이 있군요. 선 롤러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전체 열기와 전체 닫기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여기서 다 닫히고, 열기 누르면 열리고요. 여기서 2열 블라인드와 그러니까 1, 2열도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좌측과 우측이 따로 있고요.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과 제동력,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얼마나 밟았냐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요. 엔진을 누르면은 토크와 출력을 또는 부스트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연비는 3컴퓨터고요. 요 그래픽 또는 디자인도 기존의 벤츠와 좀 다르군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모니터의 화질 대비해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화질은 조금 떨어진 느낌이고, 전체 사이즈 대비 이게 출력되는 면적이 좀 작아서 아주 그렇게 좀 시원하게 크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이게 이제 위에서 올려다보는 탑뷰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앵글은 이제 화면이 커지는군요.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모니터 상단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추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HDR, 3D 운전석 표시창, 스노우 체인 모드, 레벨 높이기 등의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하단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버튼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게 전부죠. 이 다이내믹의 경우에는 이게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에 드라이브 모드 관련 화면이 뜹니다. 근데 저 상단에 사용자 설정 한글 폰트 있잖아요. 저게 좀 별로 안 예쁘네요. 꼭 저 쌍용 보도자료 폰트 같네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S클래스도 지문 인식 기능이 있고요. 요즘에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벤츠도 그렇고, 근데 신형 X클래스는 기암이라 그런지 실내 이 하이그로시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센터 패시아 이 부분에만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기가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휑하죠. 근데 이 커버를 열면은 참고로 이 커버가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고, 확실히 기암이어서 컵홀더에 쓰인 이 플라스틱 재질도 꽤 좋습니다. 참고로 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죠. 이게 S클래스답게 키도 좀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소재도 고급스럽네요. 이게 금속이어서.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이 이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이 터널에 올라오면서 이 용량이 좀 작아졌죠. 참고로 이 안쪽에도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USB 단자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운전대는 부분 변경된 E클래스부터 사용된 디자인인데, 발표에서 보기로는 좀 밝은 색이 가장 예쁜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은 가죽이고 바깥쪽은 우드입니다. 이 우드가 코팅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매끌매끌하고요. 보통 우드가 잡았을 때 손에 잘 안 잡히는 또는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손에 좀 짝짝 감깁니다. 그리고 림은 약간 두꺼운 편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E클래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에 있는 기능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형 S클래스 역시 칼럼식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칼럼식 기어 레버 역시 꽤 고급스럽습니다. 조작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R&D 순서이고, P는 이 끝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보통의 계기판들과 달리 이 위쪽에 지붕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붕이 없는 계기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홈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벤츠와 동일합니다. 아, 근데 이거 역시도 계기판 한글 폰트가 좀 되게 안 예쁘네요.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클래식이 있고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좀 되게 하얀색이네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스포츠 디자인은 진짜 좀 스포티하군요. S클래스에는 좀 너무 스포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스포티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센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조장치를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HUD는 시인성도 괜찮은데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꽤 많아요. 디지털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이 있고, 타코미터도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죠. 시트는 최근에 샀던 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질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의 크기 자체가 넉넉하기도 하지만 가죽의 질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가죽의 질이 좋기도 한데 저 다이아몬드 패턴 때문에 옷과의 밀착성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이 시트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딱 자신의 취향 또는 포지션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조절 다이얼은 이 도어 트림에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 조절 버튼인데,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요 인터페이스 그림 자체는 기존의 벤츠와 동일하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신형 S클래스는 이 운전석 도어가 굉장히 넓게 열리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도로 열리죠. 2열의 거주성은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다른 것보다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사실 무릎 공간을 보면은 S클래스의 롱 휠베이스 모델 치고는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한 3개, 3개 반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휠베이스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무릎 공간이 넓은 건 아니지만 그 전체 거주성이 워낙 좋아요.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지만 조절되는 폭 또는 메뉴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열보다 당연히 2열의 거주성이 더 좋고요. 1열처럼 시트 조절은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이 버튼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처럼 물리 버튼이 아니라 정전식이어서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시트가 조절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시트를 포함해서 2열에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전동입니다. 그리고 1열과 2열 모두 문 닫히는 소리가 진짜 굉장히 단단하네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1열 헤드레스트에 별도의 모니터가 양쪽 모두 마련이 되고요. 여기서 그 1열처럼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에 있는 메뉴가 여기 거의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 또는 설정 같은 경우에도 차량과 라이트, 시스템 정보 등이 있고, 아까 1열에서 봤던 컴포트 메뉴에서도 마사지와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 메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과 동일하게 2열에서도 그 메뉴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음성 인식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 스피커를 통한 오디오 재생 활성화 기능도 있네요. 이거는 헤드셋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준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S클래스 2열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요만큼 튀어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야지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눌러서 요만큼 나갔을 때 이게 혹시 핸드폰을 꼽는 용도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군요. 예, 어쨌든 2열에 쓰인 컵홀더도 이 플라스틱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액정이 있는데 이걸로도 2열에 있는 모니터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 액정은 탈부착도 전동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탈착. 그리고 또 누르면 원래대로 복귀를 하고요. 참고로 2열의 암레스트에도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아우디처럼 이 안전벨트 버클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 하얀색인데 S클래스는 약간 좀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뒤에는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스키스루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키스루는 아니고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일종의 수납 공간일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신형 S클래스는 스탠다드와 롱 휠베이스의 트렁크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롱 휠베이스가 스탠다드 휠베이스보다 트렁크 용량이 한 10수 정도가 커요. 예, 이번 S클래스 시승에는 580과 S400D를 이제 번갈아 타게 되는데, 580은 운전은 아니고요. 2열 체험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580 롱 휠베이스 모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한데 기본적으로 시트의 기능성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 버튼 한 번으로 VIP 시트 자세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게 시트가 일단 동반자석이 먼저 앞으로 최대한 밀려나고, 심지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 헤드레스트가 전동으로 접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앉아있는 2열 시트가 이동을 하고요. 이게 이동이 조금 느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가장 앞쪽으로 밀려나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제가 발을 뻗어도 1열 시트에 약간 좀 닿을랑말랑 하죠. 그리고 2열 시트도 이제 가장 편한 자세로 포지션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가 가장 뒤로 젖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판도 위로 올라오죠. 이 발판이 한 최대한 50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1열 시트 밑에 있는 이 발판도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벗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완전히 뻗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닿겠네요. 어쨌든 이게 S클래스 2열에서 가장 편한 자세고요. 원래 자세로 복귀를 하려면은 다시 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원래 자세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르네요. 580은 쇼퍼 패키지가 기본인데
그래서 이 시트에 보면은 마사지도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등 릴렉싱과 어깨 릴렉싱 온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우측 누르고 인텐시브 하면은 이 등이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마사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하니까 이 등이 닿는 부분이 마사지가 되면서 온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찜질방 같은 그런 느낌? 이 마사지 몇 개 해보니까 액티베이팅 마사지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에서 시트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메뉴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시트 히터가 있고 히팅 밸런스도 있고 심지어는 목 부분에 히터 포함도 있죠. 에너자이징 컴포트도 리프레시와 따뜻함, 뭐 바이텔러티, 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리프레시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그리고 송풍구의 그 공주장치 그것도 같이 작동이 되고 심지어는 이 도어 트림 쪽에 있는 무드 조명도 색상이 바뀝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은 공주장치가 바람이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오네요. S클래스는 그동안 시승을 주로 했지 2열에 앉아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그 2열의 그 서스펜션 상하 리바운드 또는 바운싱이 아주 그렇게 부드러운 편 아니에요. 적당하게 좀 단단한.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거의 깨끗하게 처리를 하네요. 예를 들어서 요철이라든가 좀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지나갈 때도 실내로 들어오는 충격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S클래스 롱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열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행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2열 같은 경우에는 휠하우스 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방음이 약한 그 뒷유리 쪽에서 들리는 그 바람소리, 외부 소음이 있는데 이 차는 그쪽에서 들어온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2열 유리도 두 겹인데 두 겹 유리도 이게 좀 급이 있거든요. 이 차의 그 2열 두 겹 유리는 이중접합 치고도 좀 되게 두껍고 심지어는 그 이중접합 그 사이에도 뭔가 좀 더 틈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S400D AMG 라인이고요. 구형 S400D처럼 이 신형 400D도 디젤로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구형 400D 탔을 때 디젤 엔진으로서 이보다 더 조용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까지 탔던 디젤 엔진으로서 가장 조용한 차였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마 더 조용하게 만들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만큼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물론 그 디젤 엔진 소리가 음색이 들리긴 하지만 다른 디젤에 비하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볼륨이. 그리고 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구조적으로 디젤 엔진은 가솔린보다 진동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디젤의 그 진동을 굉장히 억제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음보다는 이 진동 억제 능력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다른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도 이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정차 중에 이 스티어링 칼럼 돌릴 때 이게 소리가 나네요. 이게 지금 실내가 조용해서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보통 아마 이게 이 차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 중에 조향을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파워트레인은 진균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구형과 동일하고요. 최고 출력은 330마력입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이제 10마력이 줄었죠. 이거 배기가스 맞추기 위해서 10마력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디젤 하면은 연비 또는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S클래스의 디젤은 그거보다는 조용함이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S클래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차이기도 한데 400D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주로 사용하는 1000과 2000rpm 사이의 구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보통 크게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400D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린다 싶을 정도면은 한 2500rpm, 3000rpm 이상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들은 회전수 또는 기업이 그 여유가 있어갖고 2000rpm 이하의 낮은 회전수에서도 웬만한 속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은 타이어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 그런 노면인데, 이 속도를 대략 80, 85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려도 타이어 소리가 굉장히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만약에 아스팔트면은 이거보다 소리가 더 조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노면 또는 상황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 자체가 좀 뭔가 소리가 좀 잔잔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침 지금 여기가 아스팔트 노면인데 진짜 조용하네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옮기면은 바로 옆에보다는 좀 더 소리가 크긴 하지만 여기서도 조용하고, 그리고 보통 고단으로 이제 저회전 달리면은 그때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진동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차가 그렇죠. 이 차도 아주 그러니까 구단에서 저속으로 달리면은 천천히 가속할 때 진동이 좀 있긴 한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진동 역시도 또는 떨림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차는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체감 가속이 꽤 낮아요. 구형 400D도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가속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긴 빠른데,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체감 가속력은 실제 가속보다 좀 낮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AMG 라인인데, 아마 그래서 일반 모델보다 하체가 약간 좀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2열에 타긴 했지만 그 580에 비하면은 하체 그 상하 바운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탠다드 휠베이스는 오너 드리븐이 많은데, 그런 오너 드리븐에 맞게 이런 그 바운싱이라든가 승차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하체 바운싱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단단한 거지, 그리고 단단해도 충격을 굉장히 흡수 잘합니다. 굳이 승차감만 딱 비교해 보면은 아까 그 580의 2열보다 저는 400D의 1열이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 CL에서 400D 시승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단하면서도 충격 흡수 잘하고 노를 별로 없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승차감이 되게 좋았을 때 제 기준으로 그때 이 벤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형 S400D는 그 CLS 400D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주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승차감이네요. 승차감이 정말 빼어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롤을 잘 허용을 안 하면서도 충격은 잘 흡수를 하고, 그리고 상하 바운싱도 적당히 있어서 너무 더 단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오너 드리븐으로 타기에는 최고 수준의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형 S600 시승하면서 바디 컨트롤이 정말 좋아서 그거에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신형 S400D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체와 함께 시트의 쿠션도 좀 탄탄한 편인데, 단단보다는 좀 탄탄에 가까운 그런 쿠션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탔던 그 580의 1열이나 2열의 그 시트보다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해요. 아까 그 차들은 쿠션이 이거보다는 좀 쿠션 감이 있었는데, 깊이가, 이 차는 그거보다는 운전자 딱 앉았을 때 그 쿠션, 그 폼이 들어가는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좀 얕죠, 그 차들보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는 아까 580보다 이게 더 낫고요. 근데 시트 크기로 보면은 아까 탔던 그 580이 더 나아요. 580은 이거보다 시트의 그 좌우 폭이 더 넉넉하고, 반면에 이 차는 딱 차에 앉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타이트한, 이게 이제 타이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작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댐핑의 변화 또는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 하체의 그 단단함도 좀 더 강해지죠. 물론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도 승차감을 펼칠 정도로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컴포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조금 더 강하게 전해지고요. 컴포트 기준으로 하면은 파워트레인의 그 반응이 아주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킥다운을 해도 약간 좀 반박자? 좀 늦게 변속기의 반응 또는 회전수가 올라가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로 해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좀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컴포트나 스포츠 플러스나 저는 승차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차이가 있군요. 저 방금처럼 이음에 지날 때라든가
이제 움푹 패인 곳 지날 때 그때는 그 첫 충격이 컴포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오긴 합니다. 지금은 ACC와 차로 유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분 변경된 E클래스처럼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꽤 좋습니다.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또는 차종에 따라서 차로 유지가 돼도 이제 중앙을 지키면서 이제 스티어링을 수정하는 양이 좀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차는 가운데 지키면서 스티어링 수정하는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지키는 능력이 또는 기능성이 꽤 좋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살짝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대략 리터당 22, 23 이 정도가 나오고요. 방금처럼 그 살짝 내리막 이런 데는 그냥 30을 순간적으로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못해도 한 20은 나오지 않나 최소 싶습니다. 운전하면서 살짝 거슬리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햇빛이 또는 이 각도가 특정 상황에서 보면은 앞유리에 이 송풍구가 되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진하게 비치네요. 이 부분에 실내에서 그 특징 중 또는 액센트가 이 송풍구잖아요. 근데 해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비치면은 송풍구가 이 앞유리에 반사가 되게 좀 선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 양쪽에 있는 송풍구 있잖아요. 저 송풍구도 저 사이드 미러에 좀 이렇게 반사가 돼갖고,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AMG 라인에서 그런지 운전대도 좀 더 스포티하죠. 이게 스티어링 휠도 종류가 한 3가지인가 있는데, 지금 적용된 이 D컷 타입이 가장 스포티한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펀칭이 적용이 돼 있고요. 아까 탄 580보다 이 운전대가 그 림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조용한 차가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 전면의 바람 소리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람 소리가 좀 가장 크게 들리죠. 이 차가 뭔가 기본 컨셉이 좀 정수성에서 그런지 이 방향지 시등도 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벤츠가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풀 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다리에 약간 좀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게 S클래스라서 그럴 것 같은데, 킥다운 했을 때 그 반응, 그게 아주 그렇게 빠른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밟으면은 한 반박자, 그러니까 이 타코미터 바늘이 올라가는 것과 실제로 차가 나가는 것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는 진동이 정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페달 끝까지 밟고 풀 가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달 쪽으로 아주 좀 가늘게 진동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 대책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보통 디젤 엔진이 4000rpm 넘어가고 그러면은 회전 질감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구조상.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까지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탄 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체가 고속으로 달렸을 때 차체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적고, 이 차가 전면 풍전음만 조금 더 적었으면은 승차감이 또는 체감 가속력이 더 나았을 건데, 상대적으로 앞쪽에서 착 하고 부딪히는 그 풍전음이 가장 크게 들리긴 합니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에도 있고 S클래스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 더 뉴 E클래스보다 뭔가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게 표시를 했을 때. 이 차는 방금처럼 그렇게 약간 좀 굽은 코너에서 풀가속해도 되게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져요. 이렇게 그 차체 자세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또는 좌우에 움직임이 많지 않으면은 운전자가 뭐라 그러죠? 그냥 운전하기 쉽다고 해야 되나? 일단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킥다운 할 때 변속 충격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단에서 킥다운 하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4단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스킵 시프트 할 때 그 속도가 조금 늦기도 하지만 그 변속 충격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단에서 4단으로 내려가서 가속을 할 때 그 딜레이가 조금 더 있고요.
예, 이번에 시정 S클래스 400D와 580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너들 입은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 400D AMG 라인이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외관에서 봤을 때 S클래스는 롱 휠베이스가 맞지 않나. 왜냐면 같이 놓고 보면은 스탠다드 휠베이스는 롱 휠베이스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반면에 롱 휠베이스를 보면은 아 진짜 S클래스 같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보통 벤츠 시승할 때 벤츠 로고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 또는 좀 과장해서 전력의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S클래스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벤츠 로고에 S클래스라는 그 또 네임 밸류가 절반이 아니라 한 80%는 먹고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한 이 400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S클래스의 디젤은 다른 승용 디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용해서 보통 디젤 하면은 소음과 진동 감소하고 대신에 연비로 보상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역시 비싼 차라 그런지 연비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진동이나 이 소음 방음 대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차도 단점은 있습니다. 변속기 반응이 느린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S클래스니까 기암이니까. 근데 이제 ISG로 엔진이 온오프 될 때 그때는 특히 재시동 때 좀 떨림이 좀 큰 편이에요. 여진이 많은 건 아닌데 엔진이 켜질 때 탁 하고 좀 세게 칩니다.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신기술이 나오면은 독일 차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ESP 같은 기술도 S클래스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죠. 근데 이번 S클래스는 전체적으로 차 상품성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전 세대들에 비해서 뭔가 이거다라고 눈길을 끌만한 그런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리어휠 스티어링이 이제 10도나 돌아가는 거는 좀 눈에 띄죠. 왜냐하면은 보통 기존의 리어휠 스티어링은 보통 2.5도, 3.3도 이 정도인데 노말의 경우에 리어휠 스티어링이 10도가 돌아가니까 이게 저속에서 밖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꼭 앞바퀴가 조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도가 돌아가는 그 일반 버전의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굉장히 짧죠. 이게 뭐 A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아까 시향할 때도 보니까 진짜 S클래스 정도의 그 전장의 차로는 굉장히 짧은 회전 반경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운전한 X400D의 경우에는 승용 디젤로는 가장 좋은 승차감과 정숙성을 구현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S클래스 40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